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I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부터 신화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초의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을 좀 먼저 살펴보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태초의 신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세상이 평평한 원반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은 오케아노스 이 바다가 둘러싸여 있고, 그 바다에 둘러싸여져 있는 곳에 가운데에 땅이 있고, 평평한 원반에 그 땅의 중심에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의 중심에 델포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우스가 서쪽의 끝과 동쪽의 끝에서 자신의 신조 독수리 두 마리를 같은 속도로 날렸는데요. 그 같은 속도로 동쪽과 서쪽에서 두 독수리가 만나는 지점을 옴파로스라고 하죠. 명명했습니다. 옴파로스. 대지의 배꼽이라는 뜻인데, 그 옴파로스가 예전에는 아폴로 신전 내실에, 그 지하실에 있었다고 하죠. 이 옴파로스는 대지의 배꼽이라고 부르는 돌이에요. 그게 지금은 델포이 그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폴리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폴리스라는 건 뭐냐면 보통 도시로 번역을 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본래의 말대로 하자면 인간은 준 폴리스다, 인간은 준 도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회적 동물이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만큼 자율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폴리스라는 거, 그리스에서 도시라는 거는 하나하나가 국가거든요. 이 폴리스를 다 합쳐서 하나의 국가가 된 거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부터이지, 그 전까지는 도시 하나하나가 각자의 국가인 거예요. 아테네면 아테네, 스파르타면 스파르타, 테베면 테베, 마케도니아면 마케도니아 거죠. 인간은 하나하나가 폴리스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폴리스마다 신전이 있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을 세우죠. 그 폴리스마다 가장 높은 지역을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 그 아크로폴리스에 신전을 짓죠. 근데 도시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달라요. 주신이. 아테네 같은 경우는 아테나 여신을 믿고, 전쟁의 여신이면서 지혜의 여신이죠. 항상 전투 투구를 쓰고 있는 아테네 여신. 코린토스, 성경에서는 고린도라고 하는데 미의 여신이죠. 로마로 가면 비너스. 델포이에서 믿는 신은 아폴론 신입니다. 아폴론 신, 제우스의 아들인 신이죠.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에페소스는 아르테미스죠. 아르테미스와 아폴로는 두 남매입니다. 남매. 둘 다 활을 잘 쓰고 사냥의 여신이기도 하고. 신들은 그 상징하는 바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폴로 하면 보통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 근데 태양만 있는 게 아니고 의료의 신이기도 하고, 음악의 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치유의 신이기도 하고, 또 오라클, 예언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폴리스마다 신전이 있고 신전마다 신탁을 주지만, 특별히 아폴로 신을 믿었던 델포이의 신탁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델포이의 신탁과 유명한 사건은 오이디푸스의 신탁이 유명하죠. 오이디푸스가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싶어갖고 델포이 신전을 찾아가서 신탁을 요구했을 때, 무서운 신탁이 내려오잖아요. 너는 너의 아버지를 죽이고 너의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이 오이디푸스와 관련된 신화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뭐예요? 이 아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거, 이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이디푸스가 운명이 뭐예요? 엄마와 결혼하는 운명이잖아요. 이 프로이드가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은 다 엄마를 성적으로 좋아한다 해가지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용어를
이제 정착을 시킨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초의 신은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혼돈.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혼돈. 스스로 있는데 그 스스로 있는 혼돈은 어떤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뭔가 잡탕으로 뒤섞인 형체는 없는데 무슨 덩어리인데 형체는 없는,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는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거기서 이 혼돈 스스로의 에너지에서 자기 자녀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어둠, 또 하나는 밤인데, 어둠은 에레보스라고 하는 남신이에요. 남신. 그리고 밤은 닉스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카오스가 에레보스와 니스를 낳은 거죠. 남자와 여자를 낳았어요. 밤과 어둠을 낳았어요. 근데 이 밤과 어둠 사이에서 또 남매가 태어나는데, 아이테르, 대기, 남신이에요. 아이테르. 그리고 헤메라, 낮, 여신이에요. 대기가 태어났잖아요. 대기. 대기라는 거는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대기잖아요. 대기. 대기가 있으니까 밀도에 따라서 무거운 건 땅으로 다 내려오고 가벼운 건 올라가는데, 이 무거운 게 다 내려가면서 스스로 생명력을 가진 땅을 만든 거예요. 땅을. 이 가이아죠. 가이아. 모든 신화에는 어머니 신이 등장합니다. 어머니 신.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도 어머니 신이 있고, 대지의 신은 다 어머니 신이에요. 다 여신이거든요. 근데 이집트만 남신이죠. 그냥 이집트 신화는 굉장히 독특한 게 많아요. 죽음에 대해서도 모든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화가 다 죽음에 대해서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어려움 뭐 그런 건데, 이집트는 굉장히 낙관적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굉장히 밝게 받아들이는 신화가 이집트 신화 안에 있지요. 하여간 그 가이아를 낳는데, 가이아가 생겨났는데, 그 가이아에서부터 이제 사실은 신들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아가 자식을 낳죠. 자식을 낳는데 스스로 자식을 낳아요. 이게 하늘입니다. 우라노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신들이 나오는데, 유명한 티탄신, 티탄 12신이 나오고, 키클롭스, 또 헤카톤키레스, 그리고 기간테스들이 나오는 거죠. 이 신들의 세계입니다. 이게 최초의 신들의 세계. 처음에 뭐 혼돈, 카오스, 또 뭐 에레보스, 닉스, 아이테르, 헤메라, 이런 신들은 신들의 세계가 되는데, 처음을 만들기 위한 원리였다면, 이제 진짜 신은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관계를 맺어갖고 나타나는 신들부터 이제 신들의 세계인 거예요. 근데 신들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비율이 맞아요. 제일 중요한 1세대 신은 티탄 신이에요. 티탄 신 12명의 신이 있는데, 그 12명의 신이 남자와 여자로 6명씩 딱 비율이 정해져 있죠. 티탄 신들이 이 올림포스 신들을 한 세대 다음 신들이거든요. 이걸 되게 무시한다고요. 그런데 이 두 신의 세계, 1세대 신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 이 올림포스 신들이 힘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게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을 마케이아라고 부릅니다. 마케이아. 히라버죠. 그리스어입니다. 마케이아. 전쟁 혹은 참사, 그런 뜻이죠. 제우스는 3번의 마케이아를 통해서 티탄 신들을 완전히 굴복을 시키는 겁니다. 3대 마케이아. 제일 유명한 거는 티타노 마케이아죠. 티타노 마케이아가 이 티탄 신들과 싸운 거고, 그리고 이제 기간테스하고도 싸우고, 그렇게 3번의 마케이아를 통해서 올림포스 12지 신이 자기들의 모든 권력을 다 뺏어오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초의 신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1세대 신과 2세대 신이 마케이아, 3대 마케이아를 통해서 권력이 교체되었다, 그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마케이아의 내용과 신들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팟빵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